풍요의 3단계. 바람직한 풍요에 이르기까지는 3단계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 가난해서 절약하는 단계. 2단계, 있으니까 소비하는 단계. 3단계, 필요한 곳에 쓰고 나머지는 절제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이며 각 단계별 키워드는 절약, 소비, 절제입니다. 1단계는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약하는 단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아껴야 해 하면서 돈을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되지요. 돈에 관한 마인드가 바뀌기 전까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2단계부터는 돈이 쓸 만큼 생기기 때문에 마음 편히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풍요의 관념이 바뀌면서 써도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쓴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부터 지출에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1단계의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이 시작되면 그동안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경우입니다. 가장 쉬운 사례로 로또 당첨 후 패가망신이 될 수 있지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돈만 있으면 벤츠도 타고 남태평양으로 여름휴가도 가고 명품관에서 샤넬, 에르메스 팍팍 질러주리 하는 식으로 지내다 보면 과한 쇼핑 중독에 빠지거나 돈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다시 1단계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기에 실제로 1단계와 2단계를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었다가 망하고 또 재기하는 일을 반복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풍요에 관한 관념이 내면에서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시험을 계속 겪겠지요. 가장 중요한 3단계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허덕일 때는 그렇게 하고 싶고 갖고 싶지만 막상 가져보면 그 감흥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애 같은 뜨거운 인간관계도 그 비슷합니다. 최신형 IT기기나 200평의 전원주택, 좋은 차, 명품 가방 등등. 정말로 저도 약소하게나마 경험했지만 소유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곧 맹숭맹숭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말기의 현상이고요. 3단계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정신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요. 1단계에서는 돈만 보인다고 하면 2단계에서는 돈과 내가 보입니다. 3단계가 되면 시야가 더 넓어져서 돈과 나와 내 옆사람이 보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풍요롭다고 하지만 지금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는 100년 이내로 바닥이 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야 맘 놓고 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낭비하면 자손들은 다시 말을 타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죠. 나는 싸다고 사서 한철 입고 버리는 옷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옷 한 벌도 없어 벌거숭이로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구에서는 많이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난리굿인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3단계의 풍요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음식도 과하게 먹지 않고 소비나 지출 또한
2단계보다도 과하지 않습니다. 큰 부자들의 외모를 잘 살펴보세요. 비만일 정도로 뚱뚱한 사람도 없고 지나치게 화려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로 채우는 욕망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지요. 나,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이웃, 지역사회, 지구. 자신이 누리는 풍요롭고 무한한 자원이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저절로 나눔이나 기부에도 관심을 돌리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2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전략과 절제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절약은 환경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절제는 내가 차고 넘침이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절제의 능력이지요. 사람마다 풍요의 단계는 고정되지 않고 1과 2단계, 2와 3단계 사이를 수시로 오가게 됩니다. 독자님들이 부자가 되어 3단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글쓴이의 바람입니다. 풍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 사람은 버는 만큼 쓰기 마련이며 그렇게 소비할 때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만 보면 진짜 악당은 수입을 저축하는 사람이다. 속담에 나오는 프랑스 농부처럼 모은 돈을 양말 속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다. 버트런드 러셀. 본격적인 노트법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라는 단어의 참뜻입니다. 풍요를 다시 정의하자. 우선 이 자리에서 풍요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보도록 할게요. 하루 삼시세끼 밥이나 안 굶고 살면 그게 풍요라는 분도 있겠고 풍요라 하면 적어도 중동 어느 산유국의 왕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풍요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독자님들이 원하는 풍요란 과연 어떤 수준인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연봉은 한 1억쯤 되는데 아침 6시 출근, 밤 12시 퇴근해서 늘 녹조가 되는 회사와 연봉은 좀 작아도 아침 10시쯤 출근해서 눈치 안 보고 일하다가 6시면 땡 퇴근해서 4시간 갖는 회사.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인가요? 글쓴이의 개인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직장 동료들이 짜증나고 매일 전쟁터 같은 회사라면 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표한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데 못 먹고 못 쓰고 반찬은 간장에 김치 한 조각,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나면서 10년 동안 고생해서 1억 만든다? 저라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돈을 모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미국의 사업가 MJ 드마코는 그의 책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나 올 수도 있다. 그 빛나는 내일은 당신이
73세 치매 노인이 되어 냄새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쯤 올지도 모른다. 게다가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계획대로 돈이 모일 텐데 행여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끊기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불특정한 사건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풍요노트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개고생해서 부자 되기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러다니고 주위에 베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주에 요청했지요. 그 결과 시간차는 있지만 처음에 세운 목표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요. 세상의 선입견대로 성공하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죽을 둥 살뚱하지 않아도 술렁술렁 풍요를 누리고 경제적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경험했기에 그 이야기를 독자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갖고 있던 경제관념은 적어도 이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잊어버리세요. 이전까지 갖고 있던 경제관념으로 계속 고만고만한 돈에 매여 변화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한 번쯤 다른 가치관에 눈을 열고 그를 실천해보면 어떨까 하는 권유이지요.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답니다.